Hi everyone, welcome back to class. 설리반과 헬렌 켈러 영어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다빈치 조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 어머니 품속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언어의 습득 4단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강의에 이어서 여기 지금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는 말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문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말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영어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일, 즉 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순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어의 특징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명사의 느느니가라고 하는 토시가 붙음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주인주, 말씀어. 즉 영어로는 얘가 subject 발음 버리시고요. subject 짧게 끊어서 이제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문장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가 그 문장 속에서, 말 속에서 동작과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연출시키는 그것이 뭔가 봤더니 바로 동사라는 거죠. 움직일동, 말씀사. verb가 되겠습니다. 이 동사는 우리말 표기에 있어서 다자로 표기가 되는 것이 또 표현 방법이고요. 그러면 자, 이 주어는요. 동사를 통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목적어 또는 보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는 눈목, 관역적, 말씀어. 즉 말씀의 표적을 눈으로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어가 바로 뭡니까? 동사를 통해서 즉 생각하고 말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얘도 object가 아니라 object 짧게 끊어서 표현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을자가 되고요. 빵을.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늘자가 붙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라고 하는 거죠. 보충할 보자, 말씀어자. 영어로는 물론 complement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보호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명사와 형용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즉 이것은 뭐냐면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것이 보호 없이는 주어를 이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보호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외국어를 특히 영어를 우리가 공부하고 익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호 이 네 가지 용어가 늘상적으로 뭐예요? 유기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모양형, 얼굴형, 말씀사. 놀라워요. 말씀의 모양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희로애락으로. 그 상대방의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분위기를 익힐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형용사예요. 영어로는 얘가 adjective, 옛날에 objective 버리시고요. adjective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상태와 성질을 표현하는데 그 속에 뭐예요? 명사의 의미를 한껏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동사의 호흡을 조절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누구냐면 바로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버금부, 말씀사. 버금부라는 건 두 번째라는 뜻으로서 얘는 항상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사의 역할이에요. 단어가 놀라워요. 애벌브. 이미 자신 속에 뭡니까? 동사를 유일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사의 부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전치사라는 거죠. 앞전, 둘치, 말씀사. 즉 명사 앞에 위치하는데 영어도 똑같아요. preposition이죠. 앞에 위치하는 거. 즉 그 뒤에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 뒤에 뭡니까? 목적어인 명사가 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갖다가 구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한자로는 얘가 글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얘가 phrase가 되겠습니다. 즉 문장의 단락을 끊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인 명사라고 하는 이 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하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늘 책에서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이을적, 이을속, 말씀사. 말을 계속 이어주는 건데 영어로는 물론 컨정션이 되겠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마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close 이렇게 이제 표현 방법이 되는데요. 우리가 특히 영어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용어들의 자격을 가지셔야 돼요. 이 용어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것도 그렇고 또 뭡니까? 쓰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늘 어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용어들이 한꺼번에 만나서 영작도 할 수 있고 회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요. 네. See you next again. 감사합니다.